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갈등이라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 국면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근데 90도로 이른바 폴더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이러자 먼저 손을 내민 윤석열 대통령 어깨를 한번 툭 쳐주는 장면도 파악이 됩니다. 만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눈을 맞으면서 90도로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어깨를 툭 친 윤석열 대통령.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두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한 21년쯤 되고요. 누구도 그 중간에서 그 갈라치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끈끈한 관계다.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서 그 좀 중재를 하거나 조율을 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허. 자, 그러다 보니까 저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인사하고 어깨 한번 퉁 치면 그냥 끝날 그런 정도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당정 간의 갈등으로 번졌단 말이죠. 예. 그건 결국 이 두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죠. 예.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저런 식으로 일단 덮여졌는데 자, 그러면 그 본질인 명품백 논란은 해결이 된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조금 전에 TV조선에서 그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은 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한 사과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당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당이 아직 논의 중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이 본질적인 부분도 풀릴 기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여사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과까지 가지 않고 해명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질이 몰카 공작이라는 거는 뭐 국민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다만 그 몰카 공작에 김건희 여사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 부분을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저는 국민 다수는 그래 저 정도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납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명 여부, 그다음에 해명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납득 수준 뭐 이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장면은 이제 봉합 국면이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이 본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 아마 협의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한동훈도 서천 갑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이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사가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20일 밤이었죠. 서천 특화시장에 큰 불이 났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검토하라 이런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참모들이 23일 오후 3시쯤에 현장 방문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나 윤주혜 원내대표와의 소통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날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공동 방문으로 사실상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원래 당 사무처 순방 일정을 미리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9시 40분쯤에 서천에 방문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도 공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1시에 화재 현장을 찾은 건데 이 한 위원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방문 시간을 1시 반으로 조금 더 앞당겼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갈 거 따로따로 가면 이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를 갔는데 만나지도 않고 왔다. 뭐 이런 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뭐 어깨 한번 툭 치면
이 갈등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뭐 굳이 따로따로 갈 필요 있느냐, 같이 보자. 이렇게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남으로 갈등은 봉합이 됐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근본적인 봉합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이제 이후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둘은 인식은 같은 거죠. 정면 충돌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을 게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고, 그래서 서천에서 만나 이런 것도 이제 우연이든 간에 서로의 어떤 만날 의사가 있었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뭔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 일종의 단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번 어떤 사태 자체가 대통령실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처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치를 공고히 하는 데서는 상당히 많은 뭐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사가 있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가 어제 만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어떤 사과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사과를 하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이제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의 역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해결하면 이제 근본적인 이제 봉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공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립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데 뭐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건 사과 이후의 여파라면 그 여파가 어느 정도 이 갈등까지 오는 것보다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겁니다. 두 분의 의견은 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위원장 이 90도 폴더 인사와 함께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갈 때 뭐 입지? 물론 이 화재 현장이니까 당연히 뭐 양복을 입고 가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도 그 패딩 점퍼를 골랐다고 합니다. 어떤 패딩 점퍼였습니까? 예, 7년 전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 당시 윤 대통령이 즐겨 입었던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보시는 감색 패딩 점퍼, 미국 브랜드 로고가 가슴에 이제 박혀 있는 패딩인데 겨울용 점퍼거든요. 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최순실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날 출근길에도 이 같은 패딩을 입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 특검팀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팀의 수사팀원이었습니다. 그때 늘 같이 다닐 때 입었던 옷이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함께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이 패딩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예, 저 장면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뭐 많은 부분이 좀 연출돼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대표가 두 번이나 가려고 이 세 번째 갈릴 뻔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든 수습을 해야 됐고 그러면 뭔가 극적인 연출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과거 역사를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옛날에 신성로마 황제인 하인리의 사세가 있었는데 파문을 당해가지고 그때 그레고리 7세한테 그 간호사라는 데 가서 추운 겨울 눈 내리는 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보면 버스에서 대기하고 폴더 인사 90도로 하고 결국 같이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로 밀려야 하는가, 이게 서천의 굴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비록 대통령한테 뭔가 깍듯하게 하면서 봉합됐다고 하지만 앞으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어쨌든 사과 문제든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의 어떤 뭐 비대위원으로부터 해촉이니 아니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그냥 수습하기에 급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저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눈을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재 현장에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곳이고
그래서 추운데 뭐 춥다고 밖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통령을 기다리는 시간은 저 피해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차에서 대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눈을 맞으면서 저렇게 기다렸고 결국 저 어깨 한번 툭 치고 가는 저 장면입니다. 자,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실 검사 시절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마음을 드러내온 그런 사이였습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여 년을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직장 동료로서 20년 넘게 같이 일하면요. 때로는 뭐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때로는 뭐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 시간으로만 따지면 오히려 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그렇죠. 어깨 한번 툭 치면 될 수 있는 저런 사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의 인간적 관계 그리고 검찰에서는 사실은 상하 관계였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지난 21년간 쌓아온 인연은 누구도 그걸 갈라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인은 국민 눈높이를 항상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문제를 여기서 그냥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넘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뭐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뭐 이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나서 그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 신년인 사회에 다 돌아다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됐다는 판단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섭섭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21년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보였던 여러 가지의 그 인간적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자기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 그냥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심지어는 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했는데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별다른 설명이 없는 부분 아마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그 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뭐 대통령이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를 표출하는 방식은 그게 언론에서 보면 갈등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별 문제는 없을 텐데 그건 그야말로 어깨 툭 한번 치는 걸로 해결이 됐을 텐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숙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잘 해결되면 이 갈등은 없었던 일처럼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내연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갈등의 봉합이라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 뭐 옛날 사진들 쭉 보고 있습니다만 자, 김광산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때로는 뭐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는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판사는 독립된 자기 사건이 있고 옆에 판사가 무슨 사건을 하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검사들은 같은 사무실에 있고 같은 부서에 배치가 돼 있으면 후배 검사가 일을 잘못하면 그건 그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일을 했던 사이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 동일체는요, 이제 상명하복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검사라는 것은 이제 부 단위로 어떻게 보면 같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상사를 어떤 상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승진이랄지 이제 검사 생활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모셨던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상사가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면 제 앞길도 탄탄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면서 계속 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형적인 것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상사와 관계가 뭐 굉장히 끈끈하다 하더라도 21년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좌천받을 때 같이 좌천되고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검사의 어떤 선후배 관계보다도 훨씬 더 끈끈하고 서로 이제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대신 이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한동훈 부하 검사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속 부하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니까 사실 여당 대표하고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서열은 있지만 정치인 측면에서는 대등한 관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지 검사 동일체처럼 상명하복 관계는 이제 아닌 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까지 21년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치킨 게임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봉합이 될 수 있었던 것도 21년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래서였을까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내려갈 때 저렇게 만났잖아요. 올라올 때 어떻게 가세요? 아, 나 기차 타고 가지. 자리 하나 있는데 같이 갈래? 제 자리도 있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기차 같이 타고 가자고 얘기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한 위원장이 제자리도 있냐 이렇게 물었고 결국에는 같이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원래는 한동훈 위원장은 따로 차로 이동을 했었는데 갈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온 열차를 같이 탄 겁니다. 이 자리에는 두 사람을 포함해서 10명이 테이블 형태의 좌석에 둘러 앉아서 서민과 약자 또 소상공인과 화재 현장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민생 관련 이야기를 나눈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한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의 추억을 공유한 것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올 때 이제 그때의 뭐 차 안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눴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기자들이 궁금한 건 열차 회동에서 정말 이제 단 두 사람, 물론 옆에 사람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1시간 넘게 오면서 얘기를 했겠죠.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습니다. 아니, 그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자, 1시간 넘게 열차를 탔습니다. 두 사람이 민생 얘기, 제일 중요한 게 민생 얘기겠죠. 근데 민생 얘기만 했을까?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내 저런 갈등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존중과 신뢰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다. 이걸 강조한 거는 정치인에서 역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을 더 강조해서 이게 더 반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어떻게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 또 그러고 난 뒤에 일단 뭐 서천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본인이 뭐 깍듯하게 어쨌든 대통령께 예우를 보여서 일단 장면은 연출했지만 속으로는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서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네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도 그런 갈등의 부분은 내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의 어떤 얘기를 과연 나눴을까? 이건 뭐 저희들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추측이죠.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이제 거기에 배석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배석자들도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정해 준 것 아닌가. 민생 얘기 외에는 다른 건 안 나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정말 그랬을까? 아니면 두 사람이 뭐 별도로 잠시라도 뭔가 그 다른 장소에 가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현장 기자들이 계속 취재할 영역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설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어 사천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천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쉽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 납득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이 문제는 왜 이게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 이걸 그냥 무시하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관해서 두 사람 간의 인식차가 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그러면 자 실무자들 사이에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김경률 비대위원회 뭐 사퇴 문제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고 만약에 해명을 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나서서 해명을 한다. 그런 것까지는 이제 실무자들이 연구를 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문제를 풀자. 아마 이런 정도의 공감대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의 얘기에 어떤 공감대는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틀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서천 갔다 오면서 익산역에서 타고 오면서 1시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전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민생 현안만 얘기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사과랄지 공천 관련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아, 저 자리가. 그렇죠. 일단 이제 만났잖아요. 굉장히 약간 좀 서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차 타자마자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기에는 이건 서로 굉장히 거꾸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만난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해관계 딱 일치합니다. 총선에 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미래가 없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레임덕 오고 국정 동력이 완전 상실이 됩니다. 똑같은 이해관계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실은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저는 전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사태의 가장 원인은 제 개인적 판단은 윤 대통령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어떤 행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 대통령은 아마 신뢰를 하고 있을 거예요. 21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어떠한 아니면 뭐 김경률 비대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에게 별로 불편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촉발된 게 아닌가.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방송에서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뭐 간신이라는 표현을 내가 직접적으로 씁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보같이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은 거거든요. 근데 옆에서 자꾸 뭐 어떻게 보면 측은대고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윤 대통령도 원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예. 주위에서 자꾸 했고 그랬냐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퇴랄지 이런 걸 전달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개인적인 말씀이십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 뻔했어요. 실제로 갈등이 여기까지 오니까 뭐 이철규 의원과 관련해서도 그분은 내 스텝이라고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뭐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그리고 또 다른 조선 의원은 기자회견도 열려고 했어요. 물론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김경률 회계사의 비판이었지만 김경률 회계사를 비판한다는 거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 움직임이 막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 만남으로 잠깐 먼저 친윤계 갈등 진화에 나서는 모습부터 보시죠. 분위기로 볼 때 소통하는 과정에 조금씩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만나서 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이 대화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전혀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또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싸운 전우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그런 어떤 오해 같은 게 아주 잘 속 시원하게 풀리고 오로지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부 하나로 이렇게 단합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철규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뭐 어제도 다뤘고 여기서 뭐 일단은 조용히 있자라는 거니까 더 이상 뭐 저희들도 확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움직임은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다가 그 기사 링크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지지를 철회했다. 여러분, 자, 우리 당은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올렸던 친윤계의 이용 의원, 그 수행하던 대통령 선거운동 때 원래 이 이용 의원이요 좀 더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 열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것도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 이용 의원이요. 이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때 비유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요구, 또 윤리위 제소 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날 오전에 결국 취소를 했는데요. 이 의원이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기사를 올리면서 갈등 확산에 일조한 측면이 있었죠. 다만 이후에 갈등이 풀렸고 용산으로부터도 대통령의 화가 누그러졌다 이런 연락을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결국 회견을 취소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친윤 이철규 의원도요 내부적으로 의원들을 상대로 갈등 확산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병묵 의원님, 이 장면 요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죠. 어제 그 서천 화재 현장을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다른 시간에 방문을 했다. 화재 현장 이걸 한번 상상해 같은 곳 보시죠. 갔는데 딱 만나지도 않았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러 다른 시간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갈등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겠죠. 아 이건 진짜 갈등이구나. 뭐 21년 2년이 한 달 만에 다 끝나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철저하게 이거를 증폭시키지 말아야 하겠다는 여권 전체에 일종의 위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감은 총선을 지금 한 70여 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갈등이 증폭됐을 때 총선에서 엄청나게 불리할 거라는 거는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조율을 해서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저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는 문제, 어떻게 봉합하느냐 이 문제. 이거는 지금 숙제로 남은 거죠. 그건 아마 오늘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제가 보건대는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바로 이런 공감대 속에서 그 뭔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용 의원의 기자회견도 취소가 됐고 이철규 의원도 자꾸 저렇게 봉합 국면으로 그 뭔가 여론을 지금 이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면에서 이철규 의원은 저의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국면이 아니고 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철규 의원한테 재선입니다만 친윤의 핵심인 이철규 의원한테 그분은 내 스텝이고라고 했다면 이철규 의원이 정말 듣고 이렇게 뭐 별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기 직전 얘기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철규 의원 내 스텝인데 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봉합 국면으로 넘어갔으니까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넘어가는 거죠.